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험지 출마론을 놓고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와 윤핵관, 중진 사이에서 팽팽한 이 힘겨루기가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 맞습니다. 이제 혁신이 조기 해체까지 거론됐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혁신위를 조기 해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결국에는 혁신위가 내놓는 안들을 당 지도부나 아니면은 뭐 중진 의원이나 혹은 친윤그룹 의원들이 수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조기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인요한 위원장은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진화를 했고요. 굉장히 좀 자신감을 보이는 상태예요. 향후에 지금은 잘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분명히 될 거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발언들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다려라.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근데 이제 기다리라는 그런 표현은 어느 정도는 맞는 게 이제 당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 출마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의원들 개인 입장에서 보자면 뭐 거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라고 봐도 될 텐데 이런 결정을 내릴 때 혁신위에서 요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용해서 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점이 지나서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네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은 없을 거라는 게 좀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바로 수용하기는 좀 힘들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리를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장관들도 총선에 나올 사람들 있고 수석들도 나와야 되는 사람들 있고 아니면 기관장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율 과정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점상으로는 지금 좀 이르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극렬하게 세과시를 좀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산악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교회 간증 영상을 SNS에 공유를 했더라고요.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40살 때부터 어린 나이에 정치를 하면서 벌써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많은 어려움도 겪고 풍파도 있었고 또 한 번은 4년을 쉬었고 또 한 번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으로 당선되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또 요즘도 장제원이 험지 출마하라 하셔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아버지가 이 육신의 아버지가 제게 주신 그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을 제가 가슴에 간직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좀 더 구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산악회 영상 잠깐 틀어드렸는데 그때는 약간 트로트 콘서트장 같은 네. 느낌이 좀 들었는데 오늘은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맞아요. 사실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능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김학용 의원이 이제 안성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안성 특산물 파는 걸 국회 소통관 앞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서 처음에 진행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뭐 호스트, 그러니까 홈쇼핑 이런 사람이 온 줄 알고 전문 봤는데 진행가가 와서 네, 뭔가 김학용 의원이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무튼 그런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것들에 좀 훈련이, 그러니까 특히 다선 의원들은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들으신 내용에 이어가지고 이제 앞부분에도 조금 그 뉘앙스는 있지만 이런 표현을 장제원 의원이 합니다. 난 눈치 안 보고 산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을 하고 산다. 부산의 남은 인생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즉 이 얘기는 험지 출마에 대해서 일종의 반박을 한 거잖아요.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복잡하게 운영되는 그런 과정인데 세 개의 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혁신위가 들어서 가지고 혁신위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진하고 친윤그룹, 방금 이제 장제원 의원 입장도 전해드렸지만 뭐 장제원 의원뿐 아니라 모두 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금 버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처음에 스타로 거론이 됐던 주호영 의원도 뭐 거의 무조건 나가겠다 서울 안 지역에서 갑니다. 네, 그런 입장을 밝혔고, 권성동 의원도 무소속 출마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기현 대표의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데려왔고 그다음에 정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의 최근 표현들 보면 혁신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기강 흩뜨리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혁신위원들 비판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보도되고
번복되고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 혁신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개의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혁신이가 이제 공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진이나 친윤 그룹 여기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도 약간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조기 해체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혁신이가 실제 실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들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는 물론이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의원들은 그러니까 뭐 퍼스트 펭귄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장제원 의원은 친윤그룹의 핵심 의원이니까 혁신이의 얘기를 잘 들으면 그러면 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구나라고 다른 의원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따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도 지금 또 거기서 이제 일종의 맞부딪혀가지고 이거 반드시 말이 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를 들 거다 뭐 이런 네. 표현이 좀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해석들이 좀 분분한데 일단 장제원 의원은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좀 그 공통된 의견이랄까요? 가장 공통된 의견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뜻을 전달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뜻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약간 뭐 반발도 하고 좀 중구난방으로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윤 대통령이 어떤 뜻을 정했을 때는 굉장히 일사천리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드는 게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예전에 나경원 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그 전당대회에 나올 때 그 못 나오게 일단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압박을 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이제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보면은 예를 들어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서가지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압박하고 뭐 나경원 전 의원 뭐 저출산 고령사의 그 부위원장 이거 물러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윤 대통령이 뚜렷하게 뜻을 좀 드러내지는 않은 것 같다. 즉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나서는 거는 결국에는 향후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뭐 사실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도 계속 거론이 되었잖아요. 그런 걸 가기 전에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정도로 새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무소속으로 나가더라도 당선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실제 그런 적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면은 향후에 불출마를 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어떤 이제 대신에 받게 되는 것들이 이제 훨씬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이 있고 혹은 반대로는 친윤 그룹이 지금 팽당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이제 관계자들 모 의원도 있어요. 이게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종의 인요한 위원장을 해결사로 내보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친윤그룹 의원들이 전면에 서는 그림이 여태까지 상황에서 계속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역시나 뭐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공격은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될 때 김장연대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때 장제원 의원하고 김기현 대표의 이제 연합이라고 해서 김장연대라고 불렀는데, 네. 즉 그러면 친윤 그룹들 밀어내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도 같이 밀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세 개 축을 말씀드렸는데 양쪽에서 동시에 반발이 있는 이 상황을 놓고는 이제 일종의 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대통령 머리 아프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장제원 의원은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세과시를 하고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한 거라면 이제 다른 의원들은 이제 뭐 어쨌든 안 하겠다, 안 가겠다라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태도가 좀 대응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그래서 제일 주목되는 상황이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굉장히 조용히 지내는 편이잖아요. 최근에 나서지도 않고 뭐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냥 모 관계자가 해준 얘기가 좀 인상적이어서 전해드리면은 그러니까 브라더가 서로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라더가 서로 다른 대응을 하고 왜냐하면 있다. 예전에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좀 불화설이 나왔을 때 이제 서로 브라더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우리 친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브라더라고 표현했었는데 서로 다른 대응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제원 의원은 일종의 세가시를 하는 거고 권성동 의원은 일종의 로우키 대응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잘 나서지 않아서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좀 조용히 이제 숨어 지내는 그런 느낌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핵심이라는 걸 좀 부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의원은 조금 친윤 그룹에서 멀어졌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좀 활용해가지고 난 굳이 친윤이 아닌데 뭐 물러나야 돼 이런 식의 포지션을 좀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지만 나는 친윤이 아니야라고 약간 그렇게 공개적으로 딱 확정짓지는 않겠지만 난 그래도 좀 멀어졌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 대통령의 부친상이 있었잖아요. 네. 몇 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 갔던 이제 국민의힘 모 인사가 해줬던 얘기인데 뭐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권성동 의원은 그 당시 지도부하고 친윤그룹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조금 이제 가까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친해 보이지 않더라는 약간 거예요. 대면대면한 느낌이 네,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확실히 좀 멀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 멀어지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친윤그룹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권성동 의원도 거기선 아니다. 이런 그림이 되는 거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좀 계속 이제 말씀드리면 복잡한데 이 장제원 의원도 최근에는 좀 그 밀려났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팽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그 지난번에 임명직 당직 바꿀 때 그 과정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좀 주도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어가지고 장제원 의원도 좀 밀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다들 의원들이 이제 주의 깊게 바라보는 지점들입니다. 이게 협상력을 높이는 세과신지 아니면은 약간의 팽의 기운인지 네, 이 근데 부분을 좀 팽이라고 봐야겠네요. 하더라도 이제 협상력 차원에서는 뭐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뭐 더 강한 혁신안 내놓겠다, 뭐 특단의 지창 내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험지 출마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과연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기 해체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속 모두가 국민의힘의 특히 의원들이 그런데 인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지 이게 다 궁금한 건데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조금씩 그런 언급을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본인이 대통령 뵙고 싶다라고 대통령 측이 전달을 했고 이제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대통령 측에서 하는 얘기가 만나는 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하더라도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임무를 소신껏 끝까지 거침없이 하라 이렇게 신호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의 뜻을 뭐 직접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놓는 혁신안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 뭐 관계자랑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상황을 보면은 인유한 위원장한테 확실히 좀 대통령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인유한 위원장 구할 때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김기현 대표가. 네. 근데 혁신위원 꾸리는 데는 금방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1호안, 2호안, 뭐 요구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도 금방 꾸렸는데 갑자기 안들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인유한 위원장 만나러 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날이 또 신기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갔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은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기조는 이 순방을 잘 부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약간 메시지가 분산되는, 그러니까 시선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인유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신임을 해준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유한 위원장이 보면은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분명히 좀 선이 그어져 아랫목. 있잖아요. 네. 아랫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미리 준비가 돼 있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제 친윤그룹에 대해서도 이런 압박이 가해지다 보니까 대통령이 가려는 방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앞으로 1, 2주 안에 김기현 대표 퇴진하고 한동훈 장관이 등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예측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친윤 코어 쪽에 아마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왜냐면은 관계가 많이 이제 안 좋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닐 텐데 정치적으로 추정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완전히 끝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 체제는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즉 비대위 체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한동훈 장관이 당으로 오게 되면은 김기현 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실권 같은 것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옮겨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체제 자체가
유지는 되지만 그러나 이건 사실상 한동훈 뭐 대표 체제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혁신위가 내놓는 안들이 기존의 정치권 인사들 다 정리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 친윤 그룹이든 뭐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한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면 그럼 누가 새로운 사람으로 올 거냐? 그 구축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준석 전 대표처럼 아주 뭐 1, 2주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그리고 뭐 비대위 체제라는 그런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걸 예측하지는 않지만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한동훈 장관 체제로 갈 거다. 이런 예측들은 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이랑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기다리지 않겠다. 그러면 뭐 이르면 11월 말에도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10일에 그 정기국회 내에 무조건 처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국회 본회의 때 처리를 한다라는 거니까 시점은 11월 말이나 아니면 뭐 늦으면 12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건 좀 명확한데, 근데 다만 이게 좀 압박용 카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칼을 꺼내들기 직전에 더 이제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민주당의 뭐 고위 관계자랑 얘기할 때 들었던 얘기는 이 특검 카드는 약간 아껴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검찰의 압박이 있다라고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그 검찰의 압박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여권의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뭐 청구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국면 전환용이라고 야당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 특검 카드로 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나오면 그때 쓰면은, 왜냐면 이제 너무 뭐 특검을 남발하는 느낌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명분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일단은 예고는 해놨는데 향후의 상황들은 좀 검찰의 수사 방향 같은 거하고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어찌든지 처리는 가능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할지는 아마 굉장히 좀 정무적인 판단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하나만 또 볼 수가 없는 게 뭐 검사 탄핵이라던가 아니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부에서 항상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생을 해야 되는데 또 뭐 검찰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다 하게 되면 시선은 또 분산이 되고 너무 전선이 넓어지고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카드도 사실은 하나의 또 다른 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버무려서 쓸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아마 좀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서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최소한 공개 경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 추진 가능성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도들이 그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네. 뭐 지도부에서 논의를 했다, 뭐 이재명 대표도 언급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서 국민일보 보도로 나왔죠. 네, 그러기도 하고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도에서도 뭐 그런 언급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오전에 그 뭐 최고위원도 통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그 팀원들하고 뭐 김명민 의원도 통화를 해보고 다 해봤는데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지도부 쪽에서는 아예 논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보도가 무조건 단정적으로 틀렸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논의할 생각이 없고 논의를 안 했다라는 입장이라는 건 좀 명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까지 탄핵을 하는 건 좀 부담을 갖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사범죄 대응 그 TF 쪽에서도 이제 모 의원이 하는 얘기가 좀 너무 빨리 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오전에 좀 물어봤던 건 지금 4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추진하는 걸 어느 정도 검토했다는 건 알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도 뭐 몇 명이 더 있는지 이런 것들 막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 검토해봤냐 했더니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급하다라는 당내의 의견을 좀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요거 지금 하나만 더 보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 후보자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던 날에도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이게 이틀 그렇게 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본인이 직접 거래를 했다라는 거고요. 매수한 금액은 뭐 주식도 있고 ETF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해서 한 게 아니고 뭐 일종의 고위공직자로서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상태고 지금 오늘 청문회 중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사과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학교폭력, 그러니까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도 또 제기가 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요즘에 뭐 하나의 뭐 트렌드라고 할까요? 요즘에 뭐 국무위원이든 뭐 장관 후보자들 보면은 새롭게 좀 주목이 되는 것들이 이제 자녀의 학교폭력 네. 관련된 의혹. 요게 하나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제시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거래를 했느냐. 그것도 특히 이제 근무 시간에 했느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김명수 후보자의 딸이 이 의혹은 11년 전에요. 그 중학생이었는데 그 동급생을 6명이 화장실에서 한 명을 이제 폭행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중에 한 명에 이제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송구하다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2년 사이에 주식 거래 내역이 근무 시간대 한 46번 거래한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지난 7일에 2차 전지 관련주 이제 네. 뭐 이렇게 뭐 주식 관련 메시지 주고받는 장면이 또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주식을 거래해 준 거를 일종의 보고를 받은 그 문자가 이제 들통이 난 건데 뭐 결국에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준이 됐기 때문에 뭐 공직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앞으로 보호 필름을 좀 부착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소식도 네.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매번 그랬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 국회 이제 출입한 게 한 8년 9년 정도 됐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근데 조금 지나면은 보호 필름도 붙이고 조심하고 하니까 보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 기자들이 촬영을 하다가 이제 안 찍히니까 보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몇 개월 지나면 이제 또 안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찍히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의원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그 메시지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그런 기사 보기 어려우시겠지만 또 지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오니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